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3부 비뇨생식계 피부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뇨생식계 질환으론 두 가지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 특성을 좀 알아볼게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으로 나눕니다. 여성 노인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질의 수축이 잘 안 되고 분비물이 저하돼서 성교할 때 굉장히 좀 통증이 올 수 있어요. 방광 기능 역시 저하되고요. 뇌 기능 또한 저하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본다. 그리고 밤에도 본다. 야뇨증.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온다. 요실금 증상 올 수 있고요. 남성 노인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 이게 좀 중요하죠. 질병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방광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서 소변을 보고 나면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잔뇨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방광의 근력 근육으로 되어 있죠. 그 근력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잔뇨량이 많아지겠죠. 첫 번째 질병인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슬금슬금 나오는 증상, 관련 요인. 자, 일단 앞에서도 나왔죠?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감소돼요. 그리고 요도를 조이는 골반 근육이 약화되어서 요도가 약간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소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도 기능 자체도 노화로 인해서 약화가 되고 각종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요실금도 온답니다. 증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예요.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그러는데 복압성이 제일 많이 느끼시는 요실금 중에 하나고요. 어떨 때 많이 오냐면 기침하거나 재채기, 웃거나 줄넘기 그리고 복부 내에 어떤 압력이 증가됐을 때 요실금이 많이 오니까 비만도 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절박성 요실금 그러면 나 소변 마려운데 라고 느끼자마자 참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걸 절박성이라고 합니다. 역류성 요실금은 방광에서 요도로 소변 배출이 원활치 않을 때 넘쳐 흐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치료 및 예방이란 그러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케겔 운동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항문을 조이는 운동을 많이 한다면 골반 근육이 좋아져서 요도가 열리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실금 환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본인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것 때문에 물을 적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수분을 권장해서 방광이나 신장 기능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변비도 변이 대장에 많이 차면 방광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실금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비와 비만인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보기가 힘든 병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거든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관련 요인으로는 남성이 노화에 따라서 호르몬이 불균형으로 전립선이 비대가 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어요. 방광 밑에 요도를 감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면 증상으로서 요도가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소변을 놓고요. 그리고요. 잔뇨감이 있고요. 그리고 밤에도 넣어요. 그리고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방울방울 나오면서 힘을 주어야 나오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겠죠. 그래서 치료 및 예방으로는 약물요법 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도뇨관이라 함은 소변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충분하게 빼줘서 이런 뭐 빈뇨나 잔뇨, 야뇨의 느낌을 적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죠. 그리고 금주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지방 음식 그리고 운동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피부계 질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욕창,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리니 5가지 해드릴게요.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노화가 되면 피하지방이 떨어져요. 온몸에 다 피하지방이 감소하는데 유일하게 어깨하고 복부에만 피하지방이 남아있다고는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쉽게 더워지거나 쉽게
추위를 타죠. 자, 피부가 건조해서 탄력성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표피가 또 얇아지고요. 상처나기가 굉장히 쉽고요. 한번 상처가 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걸 궤양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유일하게 또 희한하게 손발톱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라는 게 피부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피부의 질환 첫 번째로 욕창이죠. 욕창이란 여러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바닥면과 접촉된 곳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피부가 괴사, 즉 썩었다라고 하는 걸 욕창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장기간 누워 계신 분한테 욕창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자세를 변경하지 못하시는 분들, 압박이 지속된 분들한테 욕창이 오고요. 또 하나 부적절하게 영양이 좋지 않으신 분, 그리고 체중이 많이 마르신 분, 그리고 피하 지방이 별로 없으셔서 피부하고 뼈만 있으신 분, 또 근육이 위축되신 분, 또 요실금과 변실금이 중요한 욕창의 원인인데요. 자, 요실금과 변실금이 생긴다면 소변이 계속 묻어 있을 거고 변도 묻어 있겠죠. 그러면 세균이 증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괴사가 쉽게 일어납니다. 자, 증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요. 1단계는 피부 표피만 분홍이나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2단계는 자, 일단 까지고 물집이 생겨요. 3단계 자, 피하 지방까지 깊은 욕창과 괴사가 생긴다. 그리고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욕창의 증상이고요. 치료 및 예방 제일 중요하죠.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하고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그 2배인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라. 그리고 젖은 시트 안 되고요. 도너츠 베개 안 되고요. 무릎 사이에 베개 꼭 끼워주고 단백질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욕창 초기 대처법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일단 욕창 주변을 찜질합니다. 나선형으로 욕창 주변을 마사지하면서 두드려 주시고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 후에 그것도 안 되면 햇빛이 좋을 때 밖에 나가서 30분 동안 욕창 부위를 조여준다면 욕창 초기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건조증 갈게요.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지는 상태죠. 여러분 건조증 언제 느끼시나요? 겨울철에 많이 느끼시죠? 자,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느낌 많이 오시지 않나요? 또 하나, 손 위에 팔과 그리고 다리, 무릎 밑에 종아리, 여러분 그쪽이 겨울철에 좀 많이 간지럽지 않나요? 예. 거기는 지방층이 적어서 더 건조함이 심해진답니다. 자, 관련 요인 볼게요.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건조증이 심해요. 만약에 알코올 세정제를 썼다면 알코올은 빨리 드라이가 되죠. 그러면서 건조증이 더 심해지고요. 뜨거운 물을 사용했을 때도 건조증이 더 심해집니다. 증상으로는 자, 발적, 붉어질 수 있고요. 긁으면 아프고요. 간지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종이 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과 하지 부위에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죠. 치료 및 예방으로는 뜨거운 물 아니고 따뜻한 물, 그리고 독한 비누 아니고 순한 비누, 알코올이 없는 비누, 문지르지 말고 피부를 두드려서 말려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상포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번 앓고 넘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피부 질환의 일종으로 예전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에 숨어 있다가 몸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증식하는 질병이에요. 피부와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관련 요인 그래서 고령이 들어왔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증식을 합니다. 과로했을 때도 면역력 떨어지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면역력 떨어지죠.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증상으로는 처음엔 가려워요. 그러다가 자결감 그러면 타는 듯한 통증이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통증이에요. 그리고 발진 빨갛게 불긋불긋해지면서 수포 생기고요. 아프고요. 자결감 또 나왔죠. 그리고 농도 생깁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정상으로는요, 대상포진 백신을 투여해서 면역을 증강시켜라. 그래서 고령인 대상자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백신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병소를 긁지 않는다. 예, 긁으면 옆으로 점점 더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과로했을 때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휴식하고 그리고 영양을 잘 섭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옴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옴은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입니다.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물집, 고름이겠죠? 굉장히 가려워해요. 치료 및 예방 들어갈게요. 치료 및 예방 들어가기 전에 옴은 굉장히 무서워서요. 한 사람이 옴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돌봐주는 요양보호사가 전부 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옴에 걸리면 모두 동시 치료해야 된다.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장갑을 일단 낍니다. 그리고 옴 연고를 목부터 전신에 밤에 발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씻고요.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바릅니다. 자, 2주 연속 바르는 거죠. 그리고 2주 후에 완치를 확인합니다. 자, 옴에 걸렸을 때는 자, 침구류, 의류는 전부 삶아서 빨고 삶아 빤 후에도 3일 이상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고요. 동거가족 전부가 치료받는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다음으로는 머릿니. 자, 곤충에 의한 거죠. 여러분, 머릿니는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머리 잘 안 감고 그래서 머릿니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시대에 어떻게 머릿니가 있지라고 여러분 상상하실 텐데 머릿니 있어요. 자, 증상으로는요, 굉장히 가려움증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곤충이 또 피를 빨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변색되면서 딱딱해지기까지 합니다. 자, 치료 및 예방으로는 중요한 거는 성충만 있을 때 치료한다예요. 살아있는 머릿니가 확인 시에만 치료하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의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빗이나 이런 모자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로 55도면 돼요. 세탁 후에 잘 말려서 사용하면 머릿니는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비뇨기계 요점 정리 들으시니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번은 감각기계와 내분비계, 정신심리계 준비했습니다.